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시장이 연일 불기둥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1.6% 오르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0.7% 이상 상승권에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참 대단하죠. 지금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양봉으로 뛰기 시작한 게 3일 연속 그렇게 갭으로 뛰어서 또 양봉으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한 형태로 올라오고 있고, 제가 서머랠리를 그렇게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드리고, 천일선이 돌파되면은 서머랠리가 올 거다, 또 그런 얘기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막상 딱 오고 나니까 정말 이제 머리가 이제 멍할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한번 얼굴을 바꾸면은 갑작스럽게 얼굴이 바뀌는 게 이게 시장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딱 그런 모양새죠. 한번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참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의 고점이 2896.43인데요. 지금 2859.36이네요. 현재 2% 이내로 지금 들어왔어요. 작년 고점하고 지금 이제 2% 이내로 들어왔는데, 자, 과연 여기서 그러면은 계속 돌진을 해가지고 작년 고점을 뚫고 그대로 올라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시장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정책 테마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테마 그러면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보통의 이제 다른 테마들은. 근데 이번 정책 테마들의 특징은 상당히 코스피 100 내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코스피 200 내에 있는 종목도 많이 포진이 되면서 테마 자체가 지금 지수를 엄청나게 지금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죽지 않으니까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근방에서 좀 그래도 이런 정고점 부분인데 좀 쉬었다 갈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근방에서는 일단은 이제 주식이라는 게 심리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사려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은 뭔가 좀 여차하면 좀 매도를 일단 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부분은 일단 좀 매도세가 좀 나올 만한 부분까지 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또 이제 요번에 이 시장이 올라올 때 이 시장의 상승을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밀어줬던 데가 어디냐면은 상법 개정 관련주들이죠. 그게 이제 금융주라든가 증권주, 이제 이런 지주사, 이런 종목들인데, 근데 상법 개정안이 이제 그 12일 날 본회의에 이제 표결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나면은 물론 이제 주주들한테는 그 자체가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 더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보통 이제 테마주들의 어떤 그 움직이는 패턴으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막상 또 통과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그 전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되기 전에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막상 또 통과가 되고 나서도 이제는 제로 노출성 매도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테마주들의 동력도 지금은 주춤할 때가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너무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제가 자신감을 갖자 할 때는 481선과 1001선 사이에서 제가 자신감을 갖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뭔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단기적으로 분명히 과열권입니다. 과열에 과열을 더해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물론 이제 시장 전반적인 어떤 환경으로 보게 된다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3,000선까지는 너끈하게 갈 거다. 생각보다 빨리 많이 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기에서 일직선으로 3,000까지 계속 뻗을 거냐, 이 부분에 쉬었다 갈 거냐, 아무래도 좀 쉬었다 가는 게 뭐 이 시장의 특성이고, 또 이 부분에서 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면은 분명히 시장은 또 쉬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대규모 물량을 이제 회전시키는 측에서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계속 여기서 매수를 해줘가지고 돌파를 시킬까?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에 나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이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좀, 그리고 이제 수익들 많이 나셨잖아요. 지주사를 갖고 있든 뭐 증권주를 갖고 있든 뭐 기타 뭐 정책 테마를 갖고 있든 수익들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중을 좀 서서히 좀 줄여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 자체는 여전히 뭐 괜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나스닥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한 번 더 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나스닥 조정이 저는 올해 하반기쯤 들어올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빠르게 조정이 들어왔고, 그때 나스닥 하반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15,000 정도까지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미리 찍어버렸습니다. 그 하반기쯤 들어왔어야 될 조정이 미리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미 소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봅니다. 뭐 그 동력으로는 당연히 이제 첫 번째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되죠. 오늘 밤부터 같아요. 6월 9일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 같고, 그 협상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중국 쪽에서도 히토류를 다시 또 미국 쪽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 쪽에서도 중국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제 유화적인 어떤 그 정책들을 좀 내면서 이제는 다시 또 그런 동력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연준 내에서 그동안에 금리 인하에 대해 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간에 보면은 연준 위원들 중에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의 가장 큰 악재였던 관세 불확실성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본다면은 미국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환경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장 뭐 특징 섹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죠. 요즘에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테마성 정책 테마들이 시장을 끌어당길 때는 지수가 너무 많이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 또 하이닉스 같은 종목 잘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땡기는데 아주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지수가 그렇게 급등을 하는 거가 신경을 안 쓰고 삼전이 또 하이닉스를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우리 시장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그동안에 제가 반도체 업황 바닥론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기관 투자자 또 외국인들도 이젠 자신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오는데 소부장들은 뭔가 좀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기대에 못 미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소부장의 대장주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벌써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오테크닉스도 가만 보면은 반등이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것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특징들을 보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늘 그랬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가 이제 반도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살아나고 또 소부장 중에서도 시총이 큰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고 그 이후에 이제 따라가는 시총 작은 종목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시장이 늘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형태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죠. 다음 달에 이제 삼성전자 또 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이번에 2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1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도 미리 이 얘기를 했듯이 실적이 좋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실적주로서 하반기 때 포트에 꼭 있어야 되고 우리 시장에 간다면은 반도체 안 갈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는 앞으로도 이제 정책 테마주들이 거기에서 매기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반도체는 더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뭐 유리기판 얘기 또 나오더라고요. 피롭틱스 같은 종목들 아직 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뭐 CXL 쪽에 네오센 같은 종목들도 있고 후공정 쪽에 뭐 테크윙이라든가 YC라든가 다 유력한 종목들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 삼성전기를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좋아지면은 MLCC 안 좋을 수가 없다. 삼성전기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다 지금 보셔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2차 전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제가 이제 2차 전지도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LNF 때문에 LNF가 지금 11%나 지금 빠지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다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다지 크게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바닥은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LNF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건 분명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LNF 자체가 뭐 삼성전자도 외국계 지금 투자은행에서 이런 거 매도 리포트 나오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LNF도 이런 부분 좀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 저점을 만약에 안 깨고 다시 5일선을 타게 된다면은 5일선, 21선을 다시 LNF가 이번 저점을 안 깨고 타게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불구하고의 논리라는 거를 제가 불구하고라는 이런 이제 그 원리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증권시장에는 불구하고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점을 안 깨고 21선을 타게 된다면은 이것은 LNF가 이제는 바닥 잡고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 2, 3일 정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타격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 근데 가령 이제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저점을 깬다. 이거는 이제 너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기다릴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3, 4년 내에 최저점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고,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수출은 별로지만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수가 생산량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 자동차 지금 반등 나오는 거 보십시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도 저가권이고요. 오늘 현대모비스 10%나 올라가지만 이런 종목들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HL만도도 저점이고 또 SL 같은 종목도 저점입니다. 자동차, 지금 자동차 이제 올라갈 거고요. 또
뭐 있습니까? 전력기기 쪽이 오늘 움직입니다. 현대일렉트릭 이쪽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더 갈 거라고. 전력기기 쪽은 뭐 어느 나라고 간에 지금 데이터 센터 하려면 전력기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빠졌다 반등이 나오는데 더 갈 수 있습니다. 에코에너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고, 엔터 쪽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잡기는 또 늦었어요. 엔터 쪽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는 좀 그렇죠.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실리콘2는 뭐 신고가 영역까지 지금 올라와서 신고가를 내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계속 말씀드렸죠. 아모레퍼시픽이 신규 매수하기에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닉 같은 종목들은 뭐 지금 이제 거의 뭐 불꽃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잡기 좀 그렇고, 화장품 중에도 아직 색조들은 안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 쪽이라 이런 대형주들도 아직까지 좀 갈 폭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 테마들, 상법 테마에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예전에 작년에도 뭡니까 밸류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때 움직일 때 보게 되면은 늘 이랬어요. 좀 움직이는 듯 하다가 빠졌다가 다시 가고 이랬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일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 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그런 투자가 훨씬 더 낫고요.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 갤럭시와 모니터리 다날 내일 정도까지는 아마 움직일 겁니다. 이런 쪽들도 내일까지는 보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 화폐도 있죠. 뭐 헥토 파이낸스 뭐 상학 뭐 코나아이도 뭐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내일 정도까지는, 오늘은 일단 보유, 그리고 내일 정도에 아마 이제 단기 매도는 좀 해야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반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작년 고점 부분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한 2% 이내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양봉에 홀리는 거. 양봉에 이렇게 막 쫓아가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시장이 물론 쉰다 하더라도 확 꺾이는 쉼보다는 옆으로 흐르는 기간 조정 형태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구간에서 양봉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재미를 크게 많이 못 보고요. 잘못하면 또 한참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양봉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음봉을 기다리고, 음봉 기다렸는데 음봉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안 잡으면 되는 거죠. 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고 안 잡으면 되고, 이번에 그 정책 테마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매도가 나오고 나서 움직일 섹터들이 어디냐면은 반도체입니다. 또 바이오입니다. 또 2차 전지도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뭐 로봇주들, 지금 오히려 테슬라 빠졌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 다 출발을 못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종목이라든가, 또 뭐 게임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게임주 쉬어가는 구간을, 하반기 때 신장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히려 사두시는 게 좋고, 정책주들은 눌림목을 좀 기다리자. 한 번은 매도가 나올 거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책주들은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눌리면은 사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아주 좋지만 이제는 단기적으로 조금 숨고르기 들어올 만한 때는 됐다 보입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